자, 이번 시간은 토지의 용어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토지의 용어에서 우리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목은 부동산의 분류예요. 부동산의 분류에서 두 파트예요. 우리가 토지의 용어가 나오든가 아니면 주택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자, 토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지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학개론에서는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용어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19페이지 가시면은 국계법에 의해서 공법에 배우시는 도시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주상공농이라고 하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네 가지 우리가 도간농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가끔가다 공법 문제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요. 가끔가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그다음에 이제 대, 그다음에 공장용지는 이제 지목 같은 거는 좀 주의하실 게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공장용지는 지목을 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게 아니라 이건 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16번에 제방하고 하천, 그죠? 제방은 이제 방조제, 방수제 이런 것들을 방파제를 얘기하고,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을 예상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국어와 유지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자, 국어는 소규모 수로부지죠. 아까 나왔던 토지 일부가 되는 거고요. 유지 같은 거는 저수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실 게 우리가 저수지라고 하지 않고 유지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것도 좀 주의하실 것들은 이제 넘기면 종교용지죠. 종교용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찰용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차피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게 또 출제되는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24페이지서부터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활동상에 대한 분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제가 나와요. 그렇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잡으실 게 부지하고 택지입니다. 부지하고 택지.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이 부자가 별부자로 써요. 넓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용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부지까지, 하천 부지까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이 가능한 땅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지라는 거는 출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자, 이게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도자로 써서 집터로서의 터대자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지만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인 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공시법에서 얘기하는 대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건축법에서 대지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 택지와 대지라는 게 건축법상은 유사해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니까. 근데 대가 지적법상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이건 좀 피해요. 자,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왜 피하냐면 한글은 같은데 한문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대한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출제가 된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학교론에서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냐면, 자, 맹지대지라는 것도 나와요. 그럼 맹지대지도 대지라는 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의 대지와 여기 대지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맹지 위주로 우리가 많이 시험 내죠. 소경맹자로서 눈먼다고 하죠.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면 눈먼 땅을 맹지라고 하죠. 도로에 접선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건축법상에 도로에 몇 메다가 이상이 되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이제 배우시거든요. 자, 여기 모양이 우리가 이제 자류형 모양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거는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지자를 써서 자류형 모양이 됩니다. 자류형 모양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자류형 모양의 토지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건 건축이 가능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글의 대지와 한문의 대지가 달라요. 그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제는 잘 안 됩니다. 맹지 위주로 가져가시죠. 자, 그렇다면 체크해 보죠.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지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택지와 부지를 연결시키십시오. 자, 여기가 출제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자, 펼부자로 써요. 그럼 넓게 본다는 거를 머릿속에 두시죠.
그럼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로서 대지보다 넓은 개념이다. 건축 용지 외에는 하천, 철도형, 수도형 부지까지 포괄적인 용어다. 부지랑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근데 택지는 뭐죠? 주상공으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얘기하죠. 그럼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가져가시고요.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게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맹지 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의 사방이 둘러싸여 도로의 어떤 전면을 가지지 못하죠. 맹지라고 하고요. 대지라는 것은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있어 도로에 접한 토지를 자루형 모양의 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되니까 맹지에 대한 대지와 아까 택지와 대지는 다를 것이다. 비교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까지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로 갈게요. 자, 25페이지 가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매년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자,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는 어떻게 이제 다를 것이냐? 이 전환지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넘기시면은 우리가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 넘기시면 26페이지 그 박스가 중요합니다. 자,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에 대한 분류가 택지, 그 다음에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요. 농지는 농사 짓는 땅,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또 세 가지로 나누겠죠. 그래서 택지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나누고요. 자, 전답 가소원이 있죠. 반론 가소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임지지역은 용지림지역은 우리가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채권상 같은 나무 목재 같은 걸 심는 곳이고 신탈림은 땔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값어치가 높아진다고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볼게요. 자, 빨간색을 넣으면 후보지가 되고요. 안 넣으면 이행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내냐면 농지가 택지로 바뀝니다. 바뀌는 가정중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으로 부르기도 어렵고 후로 부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택지 후보지라고 하죠. 그럼 과정 중의 토지로서 전환된이 아니라 되고 있는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지역 상호간입니다. 지역 내가 아니라 지역 상호간에 바뀌기 때문에 크게 바뀌죠. 대분류 바뀌어서 이건 후보지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크게 바뀌어요. 지역 상호간. 자, 그럼 크게 바뀌니까 이걸 대분류라고 하고요. 근데 소분류라는 거는 이 빨간색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지역 내에서 바뀌죠. 그럼 소분류는 이건 이행지가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그럼 이건 지역 내에서 바뀌기 때문에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과 후라고 볼 수 없는데, 자, 이거는 후로 가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와 연결되겠는데, 자, 지역 내라고 봅니다. 지역 내. 그럼 지역 내는 작게 바뀌어요. 자, 그럼 이행지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호간하고 내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력하거든요. 자, 후보가 자, 상을 탈 때 대기실에서 기다리죠. 그 후보가 상을 타니까 상호간은 후보지고 이행지는 지역 내다. 이렇게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우리가 빨간색을 넣으면은 후보지가 되죠. 이렇게. 근데 안 넣으면 이행지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핵심적인 포인트로 가죠. 자, 그럼 교재로 가시게 되면 우리 페이지 25페이지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역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 지역 내는 이행지다. 이렇게 바꿔내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지 전환된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필지와 핵지라는 단어가 있죠. 필지와 핵지. 자, 요것도 별표. 자, 우리가
반대적인 개념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후보지 이행지 다음에 또 필지 핵지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필지와 핵지도 반대적인 개념을 물어볼 겁니다. 반대적인 개념. 자, 그러면 반대적인 개념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필지와 핵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 필지와 핵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하셔서 들어갈 텐데요. 자, 필지는 번호예요. 땅에 번호가 매겨지잖아요. 1번지, 2번지.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지번이 거꾸로 하면 번지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적법상의 용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등록단이라고 하고, 등기법상에는 이제 우리가 등기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면적 단위 하면 안 됩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니까 안 된다. 그럼 지번은 뭐예요? 그 땅이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강조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강조해서 나타내고요. 자, 그럼 이거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법률적인 개념이다. 자, 우리가 근데 거래 활동할 때 보통 가격 보고 거래하시죠.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럼 거래 활동할 때는 뭐 보고 거래할 것이냐? 자, 그럼 가격 보고 거래하시죠.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감정평가 때 사용하는 게 획지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가격이니까 경제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경제적 개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획지라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중개업소 가셔서 어때요? 이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가격 보고 거래하시죠. 뭐 어떻습니까? 갑돌이 땅은 사요, 일돌이 땅은 안 사요, 그러진 않죠. 그러면 중개업소도 우리가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자,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이렇게 하죠. 가격 수는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잡을 거냐? 필지라는 것은 니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률적이라는 단어가 니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필지는 법률적이다. 아, 그러면 지번이 붙겠구나. 소유권과 관련돼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용어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자체는 사람들은 돈을 보면 획가죠. 획지는 이건 획가는구나. 경제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그래서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등기인데 면적 단위면 안 돼요. 그래서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의 다른 토지와 구별돼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거든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요. 필지와 획지에 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그건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와 연결이 되는데, 자, 예전에는 출제가 됐었는데 좀 출제가 요즘 안 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시면은 감정평가의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물건별 감정평가가 개별평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구분, 일괄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 토지가 물건마다 다 다르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1번지와 2번지가 있는데, 자, 얘가 평당 100만 원이고 얘가 500만 원이다. 그럼 다르잖아요. 그럼 가격 순위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지 못하죠. 그래서 그건 하나 그냥 1필지를 1획지로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 평가. 근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3번지가 하나의 필지인데 갑돌이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한 필지를 두 개로 나눠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주유소와 카센터로 이용한다. 그럼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2획지로 나눠버린다는 얘기예요. 2획지로. 자, 그러면 우리 평가사들은 획지로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평가라고 얘기하고요. 구분평가. 그 다음 만약에 가격이 비슷하면 1획지로 묶을 수는 있죠. 4번지와 5번지가 가격이 비슷하다. 그럼 얘가 100만 원이고 얘가 101만 원이다. 그럼 비슷하잖아요.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두 개의 필지를 두 개 이상을 자, 일체로 거래될 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1획지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괄 평가가 되죠. 그럼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하나와 하나가 되는 건 개별인데 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은 필지니 여러 가지 획지로 나눈다. 그럼 구분이고요. 하나의 획지로 묶었다. 그럼 일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필지가 일획지가 되는 거는 개별,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핵지로 되는 거는 구분,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지 하나의 핵지로 묶는다 일괄.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 자, 그 다음에 여러 개 핵지, 그럼 구분, 하나 핵지 묶으면 일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라는 것이 이제 구분해서 나오죠. 나지와 건부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와 건부지의 차이점도 우리가 출제가 잘 돼요. 나지는 뭐고 건부지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할 때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누구를 높게 평가할 거냐. 요게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준비해서 나지와 건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와 건부지죠. 나지라는 것은 이 나자가 벌거벗을 나자를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거쳤다는 거죠. 토지에 아무 정착물이 없습니다. 근데 건부지는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하죠. 그럼 누가 높게 평가되냐라는 얘기죠. 근데 법상 우리 나지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나지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의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법에 나지라는 것은 일단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요. 그 다음 사법상 제한이 안 돼 있습니다. 제한이 없고, 근데 우리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다 받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나지죠. 자, 그래서 나지라는 것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도 토지 사용수를 제한한 사법상의 원래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로 정의합니다. 건부지는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건부진가와 건부간가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자, 여기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럼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은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냐는 거죠. 나지입니다. 평가사는. 왜냐하면 여기가 주택인데요. 자, 여기 3번 출구가 떴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나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나지라는 자체는 아까 택지라는 건 어떻죠?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땅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의 택지를 볼 수 있죠. 그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중에서 바로 상가를 져버리면 돼요. 채용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나지 평가액이 높게 평가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나지가 높게 평가되니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죠.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는 말을 쓰고요. 건부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건 언제냐면 예외적인 거예요. 정부의 제한이 있다면. 자,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린벨트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시는데요. 자,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였다면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죠. 그 위에 건물을 못 져요. 근데 자, 건부지라는 건 토지에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건부증가라고 얘기합니다. 건부증가 이렇게 보는 거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건부감가가 원칙이죠. 나지 경우보다 건물의 부지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다. 건부지가는 어떻습니까?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나지가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건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제한으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우리가 건부증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준비하시냐? 자, 아무것도 없으면 제한이 없으면 나지예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제한을 한다면 정부의 제한이 있다면 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건부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죠. 법지와 빈지. 자, 법지와 빈지는요. 법지는 법으로 인정된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죠. 자, 그래서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요. 자,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 가시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같은 토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이 좀 힘들죠. 토지 분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평투영법, 공시법 수평투영법에 의해서 자, 여기가 이제 측량 면적이 들어가요. 토지가. 그럼 측량 면적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 관행상 자, 윗면적 토지 소유권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소유권을 인정은 하나.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를 이용할 수는 없죠. 활용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 가치는 없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빈지라는 것은 물가 빈자예요. 자, 우리 땅이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요. 자, 우리가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갯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부터 우리가 만조까지. 근데 약간 좀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만조서부터 이제 해안선까지다. 이렇게 이제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뭐 세밀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여기는 이제 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빈지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죠. 소유권. 근데 이용 가치는 있다. 자, 우리가 그 모래사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시게 되면 해변은요, 소유권 인정하지 않지만 팔아서 끌고 돈 받을 수 있잖아요.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럼 이렇게 가져가시죠. 한 끗 차이입니다. 법지와 빈지. 법지는 소유권 인정된다. 이용 가치 없습니다. 자, 빈지는 소유권 인정 안 됩니다. 이용 가치 있습니다. 요 정도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뿐 사용 실익이 없다. 그다음에 빈지는 어떻게 돼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며 활용식은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7페이지 가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휴한지, 유유지 그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연결시켜서 한번 비교해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글씨가 이제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기 전에 공지라는 걸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만약에 나온다면 공지하고 공한지라는 걸 바꿔내겠죠. 왜냐하면 한 글자가 틀리니까. 공지와 공한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공한지. 자, 어때요? 공지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공법 시간에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시겠죠. 건폐율. 건폐율은 이제 건이 건축이고요. 폐가 면적이고 율이 비율이에요. 그래서 건축 면적 비율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무슨 비율이다? 그러면 앞에 게 올라가요. 그럼 밑에가 대지 면적이 내려가고요. 대지 면적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건축 면적이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전체의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100평이다. 만약에 70%로 제한한다. 그럼 건축 면적이 70평이 되겠죠. 70평. 그럼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공지입니다. 그럼 얘는 건폐율상 비워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공지는 건폐율 용역 등으로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 비워둔 토지다. 그 다음에 공한지는 한가한 자예요. 자, 그래서 이 공한지라는 것은 도시토지, 이 도시토지를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방치한 거죠. 그래서 도시토지인데 우리가 집가 상승을 위해서 방치했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지가 아니라 공한지다. 자, 이렇게 해서 염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집가 상승을 원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요건 우리가 한 글자 더 들어가니까 요걸 더 어디 갔습니까? 돈을 더 만들려고 하는 투기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헷갈려지는 게 휴한지와 유유지가 또 헷갈리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휴한지와 유유지를 비교하죠. 그럼 휴한지라는 것은요. 휴한지는 이게 휴자가 신료자를 얘기를 해요. 신료자. 그 다음에 유유지는 다릅니다. 유휴지의 유자는 놀유자예요. 놀유자. 그럼 쉬는 거하고 노는 거는 다르죠. 당연히. 그러면은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쉰다는 게 나와요. 쉬는. 휴식이죠. 우리가 인삼박 같은 경우는 매년 경작하는 게 아니라 지력 회복을 위해서 일정 기간 쉬잖아요. 이게 휴한지가 되겠고요. 유지는 놀유자입니다. 논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그럼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논린이 나오면 우리가 유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객관식이니까 쉬는 게 나오면 휴가 나와야 되고요. 노는 게 나오면 유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소지는 그냥 개발되기 전 상태 그냥 자연 그대로의 토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선화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선 밑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선화지는 감가가 되겠죠. 포락지라는 것도 출제가 좀 잘 됩니다. 빈지와 좀 바꿔서 낼 수가 있는데 포락지라는 것은요. 원래는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근데 시골 토지가 비관이 와서 절도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가 포락지다. 포락지는 논밭이 침식되어 집안이 절도돼 무너진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원래는 개인의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한계지는 택지의 최원망권으로서 택지의 끝 토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농지와 경계선. 그래서 한계지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분류가 뜰 수가 있어요.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인데 이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주택법상과 건축법상이 달라요.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때요? 그 주택법상과 건축법상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상은 이제 네 개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단독과 공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법에서는 기술적인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내지만 우리 학기론에서는요 말씀드리지만 충수하고 그 옆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을 얘기하거든요. 바닥 면적에 대한 그걸 내기 때문에 좀 더 어느 정도 기술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좀 다릅니다. 자, 이제 공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요. 그럼 건축법상은 네 개로 봐요. 주택법은 이제 공간과 기술사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학계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를 제가 이렇게 필기해 보겠는데요. 주택의 분류는 건축법상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다고 배우실 겁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자, 그러면은 네 개라고 그랬죠. 그럼 단독이 들어가죠. 단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 다중이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건 이제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자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 그다음에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나누죠. 그럼 시험 문제가 단독과 공동을 바꿔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암기 기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연세대학교 앞에 사는데 계속적으로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동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단독이죠. 한쪽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아파트만 5개층 이상입니다. 층수가. 단독과 공동에서는 당연히 공법에서 공동이 또 층수가 높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5개층 이상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5개층 이상. 그래서 유일하게 5개층 이상 나오면 무조건 아파트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층수가 높기 때문에 단독보다 공동이 높잖아. 그러면 3층과 4개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내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3계층 이하예요.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자, 기숙사도 우리가 이 바닥 면적과 층수를 안 내고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4계층 이하. 그 다음에 공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바닥 면적을 봤을 때 다중만 330이에요. 제곱미터 빼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660이에요. 660. 근데 모두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얘만 660을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필기해 보세요.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연세대에 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럼 연세 가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연세 가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층수는 큰 층수에서 작은 층수로 바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건 4계층이 나오겠고요. 이건 3계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연립. 그 다음에 이게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쪽이 층수가 높다면 바닥 면적도 앞에가 높겠죠. 그럼 얘가 660 쪽으로 쭉 가는데 얘만 330이 된다는 거는 유일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두 다 이하죠. 모두 다 이하인데 얘만 초과가 됩니다. 그럼 초과 나오면 연립 찍고요. 그 다음에 330 나오면 다중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5계층 이상 들어볼까요? 자, 갑니다. 다중은 330 3계층, 다가구는 3계층 이하 660. 그럼 330만 나오면 무조건 다중이에요. 자, 공동은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다 4계층 이하인데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택법상의 주택의 분류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